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준일 선생님입니다. 자, 얼마 전이 바로 한글날이었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는데요, 한글날은 조선시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그때는 한자를 썼으니까요, 쓰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창제하신 한글을 위한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 국어 수업, 원격 수업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습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습관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는지 좋은 의사소통 방법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총 3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와 공감이 있는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말을 잘 하고 잘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3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린으로 살고 있는지 자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는 건데요. 자, 비폭력 대화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대화 이론을 만든 로젠버그 박사는요, 우리의 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을 참 자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보고서, 문서를 작성해서 부장님에게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자,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자, 자칼의 언어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기린의 언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기린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장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읽는 사람이 불편할까 걱정이 돼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김대리라면 어떤 부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자, 여러분들은 부장이 되어서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자칼의 언어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는 폭력 대화입니다. 자칼의 언어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기린의 언어는요, 자, 비폭력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도, 상대가 화나게 하거나 상대가 슬프게 하지 않고도 나의 느낌, 그리고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감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린의 언어는요, 사랑과 공감을 나누는 비폭력 대화. 자, 기린을 빗대어서 이런 대화법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모두를 알아주는 공감적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말하기입니다. 자, 말하기를 할 때에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말하기고요. 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듣는 것도 대화의 하나의 요소죠. 그래서 들을 때도 비폭력적으로 공감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는 말로 하면 참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들을 듣고 또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습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폭력 대화를 연습해주고 실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를 하면요, 어떤 것이 좋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서로가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나의 욕구만 충족하거나 상대방의 욕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 나와 상대방의 가치관을 둘 다 똑같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는 대화 방법이고요. 자, 과거의 고통이나 상호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 또 내가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줬던 경험들이 있을 건데요. 자, 그런 경험들을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거든요. 선생님도 일상생활 속에서 비폭력 대화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을 따라서 비폭력 대화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짧게 끝이 났는데요. 자, 첫 번째 수업에 대한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1번 과제와 2번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과제를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린의 언어로 내가 상대방과 소통했던 경험을 적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자칼의 언어로, 그러니까 폭력의 언어로 내가 상대방과 소통했던 경험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경험을 적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은 무엇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지, 그때 내가 느꼈던 기분, 느낌, 감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과제를 구글 문서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게 올려놨는데요. 구글 문서의 2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그 예시를 참고해서 적으면요, 여러분들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고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느낌 목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좋은 느낌,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안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참고해서 오늘 과제를 수행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비폭력 대화 수업은요, 연말에 있을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비폭력 대화를 처음 접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처음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실생활 속에서 비폭력 대화를 실천해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편해졌고요. 선생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대화할 때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기회에 비폭력 대화를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듣고 또 열심히 과제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